안녕하세요. 장캠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 5G 이동통신 기술을 통해 첨단 디지털 혁명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기존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방위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의 대변혁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러의 가치는 이미 기축통화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요. 이러한 정보통신의 발달이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유용함을 주기도 하지만요. 앞으로 5G 시대의 정보통신의 발달은 꼭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제가 전하는 내용 안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게 될 텐데요. 자,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달러라는 유형의 종이화폐는요. 새로운 무형의 전자화폐로 대전환을 하게 된다는 것을 화폐 변천사에서 그 역사를 증거해주고 있어요. 자, 다가올 5G 시대에 발맞추어 화폐 개혁의 필요성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세기에 영국의 파운드에서 미국의 달러로 기축통화가 대체될 당시에 1차 세계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겪을 당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과 피해를 남겼듯이 앞으로 지금 21세기에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화폐 개혁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세계 대공황과 세계 화폐 전쟁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경제학자들과 금융 전문가들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1차 세계대공황 이후로 90년 만에 돌아오는 2차 세계대공황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대공황의 파급력은 1차 세계대공황 때보다 메가톤급의 재앙이 발생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산업이라든지 군사력이 지금 20세기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여파로 통해서 인류 대재앙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는 3차 세계 화폐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 예측해 볼 수 있는 표지 사진 한 장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 2017년 2월에 발간한 이코노미스트 표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빨간 모자를 쓰고 화염병을 던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표지의 제목이 An Insurgent in the White House.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저항 분자로 트럼프를 이렇게 표기해 놓았어요. 자, 그런데 이 이코노미스트 잡지는 해마다 세계 정부주의자들인 빌드버그 회원들의 어젠더를 표지에 담아서 발간하고 있는 잡지예요. 그리고 로스차일드 일가가 소유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표지에서 트럼프가 화염병을 이렇게 던지는 그 의미, 투척하는 것은 트럼프 자신의 에너미, 적들에게 투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에 백악관에 입성했죠. 그런데 이 잡지의 표지는 2017년 2월호에 나온 표지예요. 그러면 그 2월호의 빌드버그 회원들의 어젠다가 트럼프가 대항한다는 그 어젠다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트럼프의 적이 누구인지부터 먼저 살펴보기로 해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2016년도 이코노미 표지에서 그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잠깐 2016년도에 올린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2016년 대선 전에 발간한 표지라는 점을 주목해 보세요. 왼쪽에 아베부터 오바마, 시진핑, 힐러리, 그리고 독일의 메르겔 총리도 보이고요. 러시아 푸틴도 보이고 우측으로는 빌 클린턴이 보이네요. 그 옆에 안경 낀 빌 게이츠도 보이고 저 뒤쪽에 보니까 교황이 보이네요. 그런데 애국주의 트럼프는 빠져 있는데요. 보안이 트럼프와 반대 세력인 세계 정부주의 글로벌리스트들이 서로 단합해서 힐러리를 2016년 대선에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려는 의지가 담긴 표지로 보이네요. 그래서 그들이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를 자신들의 저항자로 2017년 2월호에 표기해놨나 봐요. 그런데
왜 트럼프와 글로벌리스트들이 서로 적대 관계가 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해 보아요. 그들의 정책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표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것도 역시 이코노미스트의 그 표지인데요. 이건 2016년에 이제 그 담아놓은 그 표지예요. 표지를 보니까 표지 타이틀도 The New Political Divide.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땅이 갈라지듯이 다 나눠져서 지금 오른쪽과 왼쪽의 그 정책이 다른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의미는요,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와 그 글로벌리스트, 연준과 연방준비제도, 그 연준과 미 주류 언론사, 그 다음에 그 기업가들의 그 영향력이 있는 그 장악하고 있는 그 기득권층들의 그 정책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정부가 지금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정책이에요. 근데 오른쪽을 보니까 오른쪽은 트럼프가 지금 그 보호무역 정책으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는 그런 그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는 애국주의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그 정책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왼쪽을 보니까 글로벌리스트들은 그 세계 평화를 외치면서 거기에 보니까 전부 이렇게 손에 손잡고 이렇게 서로 웰컴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또 무지개를 상징하는 그 무지개를 또 거기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지금 장벽을 쌓고 있고 왼쪽에 그 글로벌리스트들은 지금 세계 평화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글로벌리스트들은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종교까지도 모두가 다 대통합을 추진하는 그래서 그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는 전략이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무지개의 의미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죠. 노아에게 그 물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언약하실 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사용하는 무지개는 그 동성애자들의 그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의 그 상징은 결국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그 자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두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사용하는 정책과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지금 그 어젠다로 지금 계획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2017년 2월호에 이코노미스트에 지금 트럼프가 그들에게 대항하는 자로 지금 그 표지를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트럼프와 그들의 정책이 다른 것을 그 상징할 수 있는 것은요. 이 표지에 보면 트럼프가 빨간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빨간 모자의 상징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프 때 그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MAGA 그 미국을 다시 패권 국가로 재건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간 모자를 썼다는 것은 그 트럼프의 대선 공약 자체가 글로벌리스트들에게는 대항한다 이거예요. 저항하는 그런 정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트럼프의 그 정책 안에 감춰져 있는 그 포석은 뭐냐면은 연방준비은행 FRB, 그 FRB의 기득권층들도 다 글로벌리스트들이에요. 자, 이들이 소유한 달러의 발행권과 통화 조절권을 미국 정부로 다시 반환시키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 캠페인 때 국민들에게 공약한 것은 지금 연준에게 빚어져 있는 미국 정부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다시 그 미국 국민이 움직이는 미국 정부를 다시 되찾겠다. 이러는 지금 그 정책을 피고 그 국민들에게 공약으로 약속했어요. 지금 이 연방준비은행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달러 발행권이라든지 통화 조절권은 그들이 앞으로 이 새로운 화폐 개혁의 정책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원동력이고 파워예요. 근데 그것을 트럼프가 지금 반환시키려는 거예요. 미국 정부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 정부하고 연준의 정부하고가 지금 그
화폐 패권 그 전쟁이 물밑에서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지금 이런 그 표지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경고하는 사인으로 지금 2017년 2월호에 그 이코노미스트의 표지를 올렸는데, 그러면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계획한 정책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표지에 대해서 지난번 치킨 게임 2탄에서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지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표지를 한 번 더 제가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1988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발간한 이코노미스트 표지예요. 그래서 그 표지 안에는 그 빌드버그의 어젠다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들의 이제 앞으로 30년 후에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어젠다를 그곳에다 지금 표기해 놨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그 독수리 발밑에 보면은 달러라든지 이런 종이 지폐들을 지금 다 불로 태우고 그 독수리가 지금 그 종이 지폐 위에 지폐를 밟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이것은 그리고 그 동전 그 목에 걸고 있는 그 동전 같은 것은 지금 전자화폐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2018년에 전자화폐로 개혁할 것을 예고하는 사인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10이라는 숫자하고 또 10 피닉스, 그러면 10개, 그 피닉스는 봉황새를 얘기하죠. 봉황새는 그 건자 있는 왕권의 건세를 나타내는데 그 10개의 봉황새, 그것이 거기에 공집합의 기호가 있다는 것은 그 열국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집합체가 바로 단일 세계 정부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2018년도에 화폐 개혁을 추진하면서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질 것을 암시하는 그런 그 표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전 세계인들이 또 그들에게 노예가 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전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럼프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사업가이면서도 그 정치가로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당대의 최고의 지략가야, 이 시대에. 88년 당시에 이 지금 표지가 이코노미스트에 나올 때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 일반인들은 전자화폐가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 저도 몰랐죠. 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세계 통화 발행권을 소유하고 있는 연준이나 기득권층들은 이것을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전자화폐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자화폐가 2018년에 나오기 전에 미리 그들이 예고편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지금 그 2008년도 10월에 그 사토시 니카모토라는 가명을 쓴 그 프로그래머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온라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2009년 1월에 프로그램 소스를 배포함으로써 전자화폐 시대를 예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9년 그 비트코인의 소스 코드가 공개되기 시작하니까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더리움 클래식 또 리플 등 이런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30년 전에 표지에 올린 전자화폐하고 비트코인의 그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은요, 누가 감히 개인이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연준의 금융시장을 잠식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두지 않죠. 아니, 미국 대통령도 그들의 그 정책을 간섭했다가 그 총격 사건이 벌어지고 암살되는 사건이 그 여러 번 미국에서도 있었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시장에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는 그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도 그 사토시 나카모토인가 하는 그 사람이 개발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하나의 바지 사장으로 세워놓고 그들이 다 조종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행 연습으로 앞으로 장차 나올 그 전자화폐에 대한 예행 연습으로 또 그 세계 시장을 한번 점검해 본 그런 그 차원에서 그들이 그 비트코인과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먼저 시장에다가 선물 보인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지금 그들이 보이고 아까 1988년도에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2018년이라는 그 전자화폐 개혁의 그 시기를 얘기해 놨을 때 지금 2017년 12월 3일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점점 자체 그 디지털 화폐 발행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도했어요. 자, 이것은 좀 쇼예요. 왜냐하면 무슨 고민이에요. 그들은 화폐 발행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지금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한번 발행을 해볼까? 무슨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쇼지. 이것은 글쎄요. 참 재밌는 그런 그 보도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래요. 연준은 그간 그 디지털 화폐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관찰했지만 관찰해왔지만 그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그 연준의 실질적인 3인자인 윌리엄 더들리, 그러니까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에서 드러나는데요. 더들리 총재는 한 행사에 참석해서 최근에 거품 논란을 낳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연준이 디지털 화폐를 제공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시기상조이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슬쩍 얘기를 비춰요. 그리고는 연준 고위 관계자들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안정적이지 않고 결제 수단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달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달러에 대처할 수 있는 기축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나 전자결제의 활성화로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 발행에 뛰어들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이미 수면 위에 부상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면 위에 부상하긴 뭘 부상해요? 이미 그들이 다 계획해 놓은 것들인데. 자, 그리고는 또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그 존 윌리엄스 총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해 앞으로 10년간 매우 흥미로운 연구 영역이 될 것이다. 말도 잘합니다. 말도 아주 돌려서 잘해요. 무슨 연구예요? 이미 1988년도에 세상에 전자화폐가 뭔지도 모르는 그 시대에 그들은 이미 30년 후에 이런 것이 나올 거라고 이미 그들의 그 어젠다를 다 이코노미스트에다가 표지해 놨는데 지금 와서 뭐 연구를 해본다든지 뭐 앞으로 흥미로운 연구가 되게 이것은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이 이제 다가오니까 2016년 대선이 굉장히 그들에겐 중요했는데 힐러리가 되지 않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2018년 미국 달러를 이제 대처하는 그 새로운 기축통화로 디지털 화폐가 등장할 것을 예고하는 사인으로 2017년 12월에 연준에서 이렇게 디지털 화폐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이제 2019년에는 5G 스마트폰이 나오면 이제 거의 5G 시대가 이렇게 다 서막이 열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 시대에 디지털 전자화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20세기와 21세기에 상품을 매매하는 거나 무역 상거래식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던 옛날에는 그러니까 근본이제죠. 또 각국의 지폐, 또 영국의 지폐라든지 뭐 미국의 달러 이런 기축 통화가 그 유형의 통화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무형의 전자화폐로 통용되는 그 시대가 도래되는데 그 시대를 도래하기 위해서는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런 모든 분야가 그 사회 구조가 단일 정부화 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 시대가 수립이 되어야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자화폐 개혁을 예고하는 것은 세계 단일 정부의 통치 시대를 예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들의 그 간교한 전략, 모든 전 세계를 노예화시키는 그 전략을 지금 우리는
몸소 느끼지 못해. 대충은 이렇게 감은 잡고 있지만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 시스템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 시스템을, 금융 시스템을 안 따라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이렇게 자신들의 그 정책의 저항 분자로 이렇게 표기했다는 것은 이 트럼프가 앞으로 자기들의 이 화폐 개혁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트럼프는 그가 대선 공약으로 내는 공약을 보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달러 발행권, 세계 통화 발행권과 통화 조절권, 이게 있어야 인플레이션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디프레이션도 할 수 있고, 또 경제 공황도 일으킬 수 있고, 또 자기들이 애니타임 그 화폐 전쟁도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다 계획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금줄을 끊었다 놨다 하면 이 세상의 자금줄은 돈줄이니까 무슨 러시아, 뭐 중국, 뭐 한국 할 것 없이 이 금융 자금 그 줄을 끊어버리면은, 통화량을 조절해버리면 다 경제 대공황을 맞게 돼 있어요. 경제 대공황을 맞게 되면 그 안에서는 또 서로 살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수학 공식과 같이 다 하나의 자동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게 되면 전 세계인들이 다 그들의 밑에서 종로로 타는 노예와 신사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원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거예요. 치킨 게임 4탄에서 트럼프와 그 글로벌 스트리트 정책이 그들의 전략,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 4탄에서 제가 치킨 게임 4탄에서 다 증거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야말로 그들의 공격, 또 미 주류 언론사들의 공격, 융단 폭격, 그들이 탄핵으로 트럼프를 대통령 된 날부터 지금 가짜 그 러시아 스캔들을 조작해서 탄핵을 추진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2017년 5월부터 탄핵 특검을 도입해가지고 트럼프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대통령 되자마자부터 지금 그들과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지난번 2탄에서도 제가 알렸지만 자신의 트윗에다가 트럼프의 그 적들을 감옥행을 보내는 사진을 트윗했어요. 자, 그 사진을 잠깐 한 번 더 봅니다. 다시. 이 사진을 보니까 나오죠.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나오고 힐러리도 나오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나와요. 자, 이들이 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전부 그 글로벌리스트들인데 그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강수를 떠버렸어요. 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가짜 러시아 스캔들을 조작한 사실도 없고 그는 정당하게 국민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했던 거예요. 참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당당하면서도 전략가예요. 그래서 이걸 띄웠다는 것은 증거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제 올해 3월 22일 날 그 물러 특검의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트럼프가 무혐의가 됐잖아요. 이제 트럼프가 그 기밀 해제를 해제하게 되면 오바마 전 정부 산하에 있던 딥스테이트들, 또 많은 좌파 정치 언론들, 또 정치인들, 정치 언론 집단들, 그들 가운데 이 조작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대규모로 기소될 예정이에요. 이것은 이제 게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2018년도에 그들이 새로운 화폐 개혁을 추진하려던 그 정책은 지금 모든 게 전부 어그러지고 물거품이 됐어요. 자, 이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치킨게임 2탄 방송에서 전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은 지금 다 연결되는 것들이니까 이해하기가 빠를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그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화폐 개혁을 그들이 추진할 정책들이 이제 수면 위에 또 드러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새로운 화폐 개혁을 추진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저항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앞으로 새로운 화폐 개혁 정책의 동향을 예측하려면요, 세계 정부주의자들인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주력하고 있는 몇 개의 어젠다를 담아놓은 2017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서 정확하게 그들이 기록해놨어요. 그 표지를 분석하면
다 그들의 동향을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이코노미스트의 표지는요, 성경의 예언을 근거로 만들었어요. 잘 살펴보시면요, 모두가 성경의 예언에서 그들이 그 아이디어를 뽑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풀지 않으면 그들의 표지를 해석할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야기될 수 있는 화폐개혁 정책의 변화에 대한 글로벌리스트들의 염려와 함께 2017년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주력하고 있는 몇 개의 어젠다들을 성경의 예언과 함께 분석해 드릴 것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